싸우고도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면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연인 사이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고 오해가 쌓일 수도 있어요. 연애가 행복해지는 현명한 소통법. 싸우고도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면 연인 간 소통의 핵심.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심리상담가인 이선입니다. 오늘은 29년차 심리상담가가 커플 상담할 때 알려드리는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법.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라는 연인 간 소통의 핵심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피디님, 오늘은 남자 피디님이신데 오늘의 주제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싸울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싸움을 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럴 때 감정을 좀 추스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감정 추스리기. 화가 날 때는 꾹꾹 눌러서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럴 때는 단계별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분노 게이지로 폭발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미 벌써 이렇게 화가 이만큼 났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뭘까? 잠깐 멈추셔야 돼요. 요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감정을 추스리는 1단계 제일 좋은 심플한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어디쯤에서 이제 건드려서 화가 났는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처음 싸우는 이유는 사소한 일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감정이 계속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서운했던 건 뭘까? 왜 이 싸움에서 그 사람 이 말이 이렇게 내가 크게 느껴질까? 상대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줬길래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아직도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먼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지 이 감정에 대한 이해, 알아차림. 좀 어렵죠? 단지 이것만으로도 좀 내가 이해되는 경험, 감정을 추스리는 경험 하실 수가 있어요. 감정의 알아차림.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제 화나는 이런 감정들이 부풀어서 터질 것 같은 풍선 같다. 이럴 때 빵 터지는 것보다 약간 바람을 빼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말을 먼저 좀 한번 해보면서 이 감정이 좀 떨어지는 효과, 이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 좀 덜 감정적이 되는 팁 알려드릴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죠. 어때요?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나에게 물어봐주는 것도 팁이네요. 그죠? 그 꿀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직접, 그죠? 나한테 물어봐 주는 거. 그럼 싸움이 마치고도 풀리지 않을 때 표면적인 이유 대 진짜 이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팁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이유로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깊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 이유와 진짜 이유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 볼까 해요. 가령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너 이렇게 늦었다는 가정하에 너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어? 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은 사실 그 나 전달에 조금 더 가까운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속뜻이 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좀 서운해. 사실 이럴 때는 연인 관계다라는 상황이면
친구나 다른 사람보다 좀 우선순위가 조금 높아야 돼. 근데 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한다?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기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드리면 "너 내 말 항상 잘 안 듣잖아." 라는 이유. 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 이 사실 "나 내 말을 좀 많이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표면적인 말보다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진짜 내 감정을 먼저 말을 시작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꾸 경험하고 해 보셔야지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내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작은 감정의 고리는 좀 풀리는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안 풀렸다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과정이나 이거 훈련도 필요하겠죠. 이때 너 전달, 이거 사실 너 전달은 비난에 가까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전달에 대한 대화법이 필요하답니다. 나는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방법인데, 너 전달은 너 내 말 항상 무시하잖아. 하라는 이제 비난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를 너 전달에서 나 전달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나는 너가 내 말 좀 잘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라는 나 전달 방식으로 말하는 팁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래도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싸움 끝났는데 여전히 답답하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반응이 내 기대하고 뭔가 조금 달랐어.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공감이나 해결, 이걸 못 받았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제 이럴 때는 내 감정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뭔가 넘어가는 것 같네. 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셔라 라고 말을 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저희 아들과 조금 뭔가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3 시간 동안 롱런으로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들이 가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랑은 정말 대화가 잘 통하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2 시간 반 40분 정도까지 그냥 꾹 참고 잘 들어 줬어요. 좀 팁이 됐을까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대화를 꼭 한번 시도해 보셔라."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가령 너무 화가 나서 죽자고 인제 덤비는 거, 이거 절대 안 되십니다. 가능한 "우리 차 한잔 할까?"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아까 얘기한 부분이 사실 요런 부분에 내가 쪼끔 속상했는데 그 요거는 아직 좀 뭐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보면 어떨까?" 라는 말을 좀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도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직접 한번 말을 해 보시기 바라요. "나 이거 정말 너가 다시 요런 상황이 되면 요렇게 참 말을 해 주면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직접 듣고 싶었던 말을, 정말 말 못하는 남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렇게 "직접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렇게 좀 말해 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건 되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귀띔해 주는 거군요. 그죠. 이거를 엎드려서 절받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싸우고 나서도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비슷한 경우로 자주 싸우는 그런 패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관계의 패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싸우는 부분이 하나씩은 또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항상 요런 상황일 때 요런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게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연애할 때 늘 상대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편인지, 아니면 같은 이유로 계속 다투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뭔가 깊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상대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 같다. 또 내가 어떤 감정을 자꾸 느끼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하는 행동이 있을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이 상대와 있을 때 내가 왜 자꾸 이런 느낌을 자꾸 받지? 어떤 감정을 느끼지? 하는 이런 패턴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키를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이런 말 할 때 기분 상하는 말이 있어요. 대개는 남자분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자존심 상해하고. 또 여자분들은 외모하고 좀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뭐 그 여자 예쁘더라. 응? 뭐 또 뭐 살찐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정말 감정 상하시잖아요. 자, 이럴 때 내 파트너라면 또 어떤 말, 또 내 파트너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감정이 상하는 패턴, 이거 좀 잘 관찰하셔라. 모르시면 좀 직접 또 물어보세요. 이건 현명한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인 간의 소통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봤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자주 너무 싸우게 되면은 이 감정도 상하지만 이렇게 사이도 좀 많이 멀어지게 돼요. 그 싸움 후에도 이렇게 답답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부터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피디님 오늘 어떤 것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을 많이 해라. 이거가 제일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